5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JBC 뉴스 5월 29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금 1156일입니다. 앞에 글자를요, 불법 인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를 치워버리면 저 칸이 모자라 가지고 이 강금 자체가 불법 인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화면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저도 인상이 더럽게 생겼는데요. 더러운데 저 트럼프 대통령 저 손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저 손을 가리키는 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손을 가리키는 거는 바로 뭐 직역하면요, 중국입니다. 중국 시진핑 공산주의자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라라는 것을 제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저 손가락질 손을 딱 가리키는 것은요, 문재인 좌파 이 정권도 있지만 국민들에게도 당신 정신 차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 두 분의 배경 화면으로 뭐 방송을 하면요, 저 정도 다 설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간이 약한 사람들요, 기가 약한 사람들은요, 대통령 저 두 사람을 이 방송을 놓고 하면요, 기가 빠져가지고 그냥 바로 이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마음 이를 단단히 묻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저 웬만히 기 약한 분들은요 저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이 애국의 피와 자유 보수주의 어떤 그 정신이 똘똘 뭉쳐 있다 그러면요, 그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지금 우리가 이 국내 정치, 뭐 국내 경제, 뭐 코로나 때문에 실상 밖에 눈을 돌릴 수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터지는 코로나 확진자 수 등, 또 지금 경제 폭망 뉴스들 등, 뭐 이것도 이 뉴스가 이제 다 먹혀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미국, 중국 대충돌입니다. 이 대충돌이 가정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이 미국은 중국 측에게 우리 건들지 마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너가 우리 막고 건들다가는 너가 그냥 작살난다 라고 있고, 또 어제 오후로 중국 언론들이 대미항전을 펼치겠다, 대미항전에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또 미국도 우리를 막지 마라. 근데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혹은 어떤 이 사회 불만적 욕구가 폭발적인 와 있을 때, 그때 전쟁으로 이제 이 눈을 돌려가지고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첫 번째,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 편에 섰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편에 섰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러든 말든 일단 그러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무사할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어떤 세계적인 그런 전쟁 혹은 이 다른 혁명적 요인으로 끌어내렸을 때 어떤 사람을 보수파 측에서는 대통령으로 혹은 이 사안의 이 어떤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좀 이래 교통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일까? 또 좌파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는가? 또 북한 김정은도 가만히 있겠는가? 그럼 급한 김정은이가 가만히 안 있으면
또 미국도 북한 김정인도 뒤지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소설 같은 상황인데요. 이 소설 같은 상황이 아마도 지금 현실로 투벅투벅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총 들고 싸워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막 저쪽에 막 그냥 굴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막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한국 언론들이 좀 조용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터질 것 같은 어떤 폭풍 전야 한가운데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예를 들어 이 폭풍우가 몰아칠 것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 이 당선된 당선자들 이수진이라는 그자는 이번에 나경원을 꺾어가지고 동작구에 된 후보자인데요. 걔는 제가 판사를 역임했는데 판사 짓거리 하면서 세상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봐서 어떻게 걔가 그래 판사 짓거리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요. 멀쩡한 인간들도 따블따블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요. 멀쩡한 인간들도 좌파 선언하면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김홍거리 DJ 세 번째 아들도 이번에 이제 당선자인데요. 뭐 DJ 집안 다 해쳐먹습니다. 첫째 홍일이, 홍업이, 홍거리까지 업글홍까지 다 이제 해쳐먹는데요. 홍거리가 이제 박정희 때 백선엽 장군 묘지를 파헤쳐야 된다. 친일파다라는데요. 홍거라. 제가 홍거리 옛날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홍거라. 너 저기 네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 네 왔니? 너 외삼촌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홍어박. 아 홍거리죠. 홍거라. 너 외삼촌 돌아가신 날이 5월 23일이다. 5월 23일 날 너 외삼촌이 이제 2014년도 백병원에서 홀로 노인 고독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홍거리 왔냐? 그리고 홍거라. 니네 아버지는 목포에서 일본 쪽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산무역 사업을 했고 또 니네 아버지가 마지막 작고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이 니네 아버지 그 일본 후원회장 역임했던 후쿠다상이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어? 그리고 또 니네 아버지가 일본 천황이 돌아가셨을 때 작고했을 때 아키토 천황이죠. 그때 이제 2002년 앞두고 월드컵 앞두고 너네 아버지 그거 가가지고 일본 대사관 가가지고 너네 아버지 대가리 죽이고 절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다. 너네 아버지 일본말 잘한다고. 너네 아버지 74년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네 아버지 일본에 있었다고. 일본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다고. 너네 아버지가 친일이지 그럼 누가 친일이니? 이게 뭐냐면요.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몰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로 몰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 업적 모든 것들 다 재평가하겠다. 지금 아마 이 박정희 대통령 재조사위원회를 지금 21대 국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 좌파 쓰레기들은 각오로 들어가고요. 우파들은 이제 미래로 갑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임진왜란까지 조사를 하고 병자호란까지 조사를 하고 이 빙신들아 이승계의 위화도 해군이 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고려시대 또 삼국통일에 또 김유신
김춘추가 이 나당연합을 만들 때 당나라에 협조할 때 그 당나라의 어떤 친중인지 아닌지까지 다 누가 파악해봐라고. 이 빙신으로. 자, 이 나라가요. 지금 코로나 이래가지고 절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그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은행 전망입니다. 이게 수출 지금 24%, 3.24% 지금 4월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1, 2월 달에는 20.3%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 GDP 순위도요, 우리가 2계단 내려갔습니다. GDP를 순위가 내려갔던 부분들은 임금, 소득, 또 뭐 소비 여러 가지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원인입니다.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오래전에 얘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소비, 투자, 지출 모든 게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이제 조만간 문을 닫을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부채가 지금 팍팍 늘어납니다. 이 정권 이 부채를 좋은 부채라고 합니다. 좋은 부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채, 좋은 부채, 윤미향이 이 사기 행각, 이걸 좋은 사기, 또 이들의 어떤 이 불법 비리를 좋은 불법, 좋은 비리.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박원순이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다 그 작은 파이프라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나아가 지금 미통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통당은 김종인이라는 그 영감이 자기가 마치 이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막후 인사인 줄 알고 까불고 있습니다. 영감이. 자, 이 와중에 있어서 이제 보수라는 자체를 폐기 처분하자. 새로운 보수를 하자. 그런 와중에 있어 이제 지난 26일 날 유승민이가 보수 단일화 후보가 되겠다라고 시부린 상태에서 이틀 뒤 어제입니다. 어제는 개혁보수를 반드시 완성시키겠다. 원래 개혁보수가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2016년도 뛰쳐나가면서 그들이 외쳤던 게 개혁보수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을 이 개혁보수당으로 애초에 이제 만들어서 갔는데요. 이 개혁보수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개혁보수 실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개혁보수는 위장, 기회주의자의 보수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반공을 이수한 자유시장 경제, 안보, 이 시스템들이 기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라는 것들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 기본적인 원칙 속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치 평론가들은 전문가들은요, 뭐 영국의 보수당의 정책들 변화들, 뭐 일본, 뭐 또 미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부리는데요. 이 빙신들아. 북한이 예를 들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적화 야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반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적개시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자유통일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바뀐 게 없습니다. 더욱더 대한민국을 문재인 좌파와 함께 잡아쳐먹으려고 노라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반공을 해체하고 국민 무장 안보를 해체시킵니까? 그것이 개혁보수입니까? 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우는 기업 자유시장 경제에 기초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등이 어떠니?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안 한 새끼들은 돈 못 벌고 이게 사회구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를 지금 우리가 추구했던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버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일본의 한 식당을 이야기하면서 그 식당이 550년 된 식당 소바 식당이 주 메뉴가 소바를 바꿔버리면 그 식당은 550년 가치가 없는 식당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통당의 주 메뉴는 보수입니다. 이 보수에 관련, 이 보수와 관련 것들을 결국은 버리겠다. 미통당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통당 이미 지금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 정당이 아닌 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보수를 보수라 부르지 못하는 저 미통당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런 정당을 여전히 지지하려는 자들 저는 그 자들도 역시 기회주의, 위장주의, 자유우파 혹은 태극우파 세력들이라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공화당 안 찍은 게 미안해. 미통당 찍은 게 후회스러워. 왜 그거 시부입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이 나라 자체가요. 하나도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이 와중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총선 지금 패배 이후 이제 7월달 전당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기지개를 펴는 과정인데요. 이 와중에 있어서 또 뭐 일부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크게 정치에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고 정치 현장에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만 요인들도 많습니다. 이게 맞니 안 맞니 저렇쿵 얘기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한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들어선 거에 대한 악몽이지만요. 국민들에게 악몽을 씌워줌으로써 어쩌보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새로운 리셋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게 드러나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런 게 드러나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습니다. 안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1156일에 대한 불법 인신감금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순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위장, 엉터리, 이 잘못된 것들 모두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몰랐던 게 저 태극기를 들었던 자가 진정한 이 자유우파 국민이냐 아니냐라는 그 어떤 그래서 헷가닥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선적으로 이 사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공화당이 딱 중심을 잡고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소설 같은 얘기지만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다. 그리고 미국이 좌파들 국내 문재인 정권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요. 저는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럴 상황이 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공화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무기력에 좀 일부 빠지는 분들 보면요. 실망합니다. 좌파들은 혁명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단련된 것들을 용광로라 표현합니다. 소련의 혁명 작가 니콜라이 그 장편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보면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철이 관련이 되는 것은요, 계속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 무단한 고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게 마침내 혁명가의 모습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혁명가 그러면요, 뭐 좌파들 전용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파들도 혁명가가 돼야 됩니다. 혁명가. 좌파 혁명만 되면 우파 혁명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혁명이라는 말을 앞으로 우파들도 자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굴의 투지와 집단에 대한 헌신, 인간 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극복 과정, 이것이 바로 지금 좌파들이 많이 읽었던 책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또 육체적 단련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 있어서 결국은 의식화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약해요. 조금만 뭐 하면 서운한 게 많아요. 서운하기 때문에, 섭섭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번에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윤미향이 이 기생충 같은 그 집단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미향이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좌파들은 서로가 이래 이끌어주고 딱 똘똘 뭉칩니다. 우리 볼 때는 분명하게 정신병자 집단이죠. 하지만 저들은요, 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파들은 이런 와중에 있어서 보다 더 강력하게 뭉치고 하나가 되고 해야 되는데요. 뭔가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한국의 혁명적 상황이 도래한다. 그 혁명적 상황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들어오면요, 문재인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최근 들어 이 문재인이 얼굴을 보면요, 저는 5.18 때 보면 뭐 입술 다 터지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입술이 터집니까? 뭐 문재인이가 뭐 키스했다 입술이 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국정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런 딜레마도 함축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에 경쟁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오늘 이제 그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미 항전을 불태우고 있고, 어제 이제 중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이제 초안 건관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이 독재는요, 국내 국가보안법을 지금 없애자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이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했습니다. 주디 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홍콩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 비난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도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도 거기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려고 그러고 중국판,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소위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정 관련해서 중국은 일국양제, 한 국가 두 체제 폐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일국양제는 기본 정가 정책이며 중앙정부는 일국양제와 홍콩에 의한 통치, 이 고도 자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종 노력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도 홍콩 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홍콩 내에서 반중 시위를 하지 마라. 너희들 다 감시한다. 잡아들이겠다. 이 강력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또 미국과 중국과의 신냉전의 어떤 불씨를 틔우고 패권주의로 가고 또 코로나 책임론 관련해 가지고 또 인권, 또 거기에 관련 또 여러 지금 각국의 사망, 이 중국을 이제 소래매장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 전략으로 전환을 하고 중국도 이에 대한 대결을 하겠다. 누군가가 우발적 스위치, 뭐 1차 세계대전은 한 발의 총성이 시작됐지만요,
누군가 한 발의 총성이 시작되면 미국과 중국은 대대적으로 한판 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 소위 EPN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EPN에 지금 한국 들어오라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 지금 안 들어갑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이 친미지향적이지만요, 속으로는 다 전부 다 친중인 거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중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촛불 쿠데타 시위를 일으킨 중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을 수도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했다는 게 지금 많은 얘기가 나도는데요. 자, 미국에서 지금 이 친중국주의들, 미국 내에서 반미주의를 하는 자들 3천여 명의 유학생들을 추방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요, 이 중국에 있는 그 이 시진핑 산하 이 공산주의 세력들 전부 다 쫓아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보이지 않게 흔들면서 이 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지지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중국이 지금 위안화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 정쟁으로 또 비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궁지에 몰리고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붙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한 대 맞을 거고, 또 중국에 붙으면 미국에 붙으면 또 중국 때릴 거고, 중국 붙으면 미국이 때릴 거고, 이 대한민국이 언제 이래 돼버렸습니까?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지켰던 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미국과 함께 더 강력한 그 어떤 반중적 행위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권이라든지 다른 역행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황제에게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금 중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또 중국과 함께 또 시진핑이 가끔 전화를 하는 것은 시진핑을 방안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 친중화시키겠다라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추진과 또 이런 와중에 또 이 문재인 지금 통일의 MB 안보특보 문정인이가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또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이 벌어진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 우리 테네시에 있는 그 외국 교포님들 등 또 워싱턴 교포님들, 이 문정인이 같은 애들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비르고 다니는데 미국이 이런 애들 내버려 둡니까? 이런 새끼부터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하겠어. 이런 새끼들 한국에 오면 골아픕니다. 미국에 두었습시오. 미국에 잡아가지고 저 테네시 데리고 와가지고요. 뭐 테네시에 어디 뭐 강변 없나? 예? 그냥 그것을 그냥 한번 사냥개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제 국내 좌파들도 반미 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갔던 자들, 미국에서 간접적 행위를 하는 자들 수두룩합니다. 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런 이제 상인데요. 결국은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적 얘기를 좀 합시다. 대한민국 혁명적 상이 도래한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누가 끌어낼까요?
잘못하면 미국이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문재인 정권 끌어낼 때 대한민국 뭐 스페어 있습니까? 누가 할까요? 테네시 아줌마가 와서 대통령 할래요? 예? 시카고 할머니들 와서 대통령 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과 복귀라는 시각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있던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이 예를 들어 혁명적 상이 사이에 돌아올 때 우리가 아이고 김종인이 대통령 시킬까요? 예? 유승민이 시킬까요? 김문수이 시킬까요? 만약에 또 그래 된다 그러면 또 한국에서는 좌우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전부 다 어떤 자가 자고 더 자고 더더더 자고 어떤 자가 빨갱이고 간첩인가 뭐 그 말이지. 우파들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이 위장, 기회주의, 태극기, 위장, 기회주의 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교통 정리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 간접적 행위를 하면 은밀하게 숨어서 이 새끼 바퀴벌레처럼 움직이는데 지금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잡아들이기 쉬워요. 잡아들여. 바로바로 잡아들입니다. 저는 눈 감고 잡아드립니다. 눈 감고 하루아침에 그냥 1000명 다 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잡아드리고 태극기 발생에서도 이거 잡아드리고 또 이 미통당에서도 이거 잡아드리고 딱 잡아드리면요. 일직선에 딱 세우면 됩니다. 뭐 당신 뭐 했어? 예전에 뭐 이 보면 뭐 우리 제가 뭐 80년대 경험 보면 뭐 이 찌라시 하나 일에 넣고 갈라 하더라도 검색 검문에 걸릴까봐 겁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걸리고 잡혀가고 터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뭐 탁 다니죠. 그냥 드러내놓고 대한민국 부정하고 역사 체제 부정하는데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부정하는데 그거 간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내버려둬야 됩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때 때리나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있었어도 따블당을 부정선거든 아니든 간에 따블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현주소에서 보다 더 신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위기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너희들 더 느끼라. 실태를 다 파악해라. 이 개돼지 국민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에게 표를 더 슈퍼 여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이 시각도 합니다.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갈까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물러나라 하면 될까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어떤 방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철학과 그 속에서 지도자를 잘 보필해가지고 넥스트를 해야 되죠. 넥스트. 방주 있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왜? 그 준비된 자들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끼리라도 서로 모여가지고 좀 시기와 질투를 벗어 던지고 불만과 불평도 벗어 던지고 좀 우리가 미래로 지향할 수 있는 이 미래로 지향하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다 이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죽으면 그만이다고요. 내 죽었을 때 자식들, 손주들이 이 공산주의 치하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은 바로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또 미국과의 중국과의 전쟁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친중이냐 친미냐에 따라서 또 이 속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중국과 한패가 되고 어찌 보면 이렇게 라인이 되겠죠.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한 라인이 삼각 벨트가 형성이 될 것이고 미국과 이 일본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 일본 아베가 한 축이 될 것이고 이 한 축에는 바로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 간 대척점이 형성된다. 이 대척점이 형성은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혁명적 상이 불러올 수 있는 대척점도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소설 같은 얘기지만요. 항상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저 역시 소설 아닌 현실의 바탕을 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방금 이제 나온 뉴스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금하고 또 동교동 집을 놓고 또 김홍글이하고 홍업이가 재산 분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집구석 망하려 그러면요, 이 자식들 저딴 짓거리입니다. 이런 자들이 소위 지앱이 말아먹습니다. 옛날에 이성호 씨, 앞서 제가 얘기했던 2014년 작고했던 그 이성호 씨, 이 홍글이 외삼촌이죠. 이호 여사 남동생이고 돈이 없어가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피니싱. 저 외삼촌 굶어 죽여놓고 이 새끼들이 무슨 저가 아버지 제가 DJ를 친일로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DJ 그 일본 후원 회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잘 알아요. 저하고 한국에서도 한 3번, 4번 만났고 그 아들놈의 새끼도 일본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려다가 또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런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고 또 이 윤미향이라는 애는 지금 이제 1시간 20분 뒤에 기자회견 돼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내일이면 금배지 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야 사퇴 안 한다. 사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야 사퇴하면요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해가지고 떠들면 있습니다. 이 사퇴하면요 다른 애들 다 전부 다 연쇄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대로 갑니다. 사퇴 안 합니다. 사퇴요? 오늘 사퇴하면 제가 좀 우울한 날이 될 거예요. 사퇴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도둑년들, 사기꾼들, 이 각각 범법자들은요 국회에 앉아가지고 그 짓거리를 해야만요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퇴해버리면 국민들이 안 깨어나잖아요. 제가 조국이 사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아 지금 사퇴하면 안 된다. 문재인 씨 제발 사퇴시키지 마라. 사퇴 안 시켜야만 국민들이 깨어나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방송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요새 이제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지만요. 그래도 또 이런 방송하면 잘 안 들어옵니다. 아이고 무슨 또 이런 얘기를 하냐. 하지만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 오늘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요새 또 돈벌이도 시원찮아 가지고요. 일본 측에서 이제 원고라 한 2건이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관련 행가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위안부 실체들, 저 도둑질 하는 것들 실체를 좀 이래 이 기획 기사를 적어 달라라고 이제 메일이 와 가지고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하고 현상들하고 또 저 도둑 연놈들 위안부 저 실체들 제가 좀 이렇게 까는 까기보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들을 제가 원고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원고료 받아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저도 맨날 베풀만 받으면 돈만 받지만 도움을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료 받으면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맥주도 한잔 하겠습니다. 맥주도 한잔 할 테니까요. 제가 공지할게요. 원고료 받아서 한턱 쏘는 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료 세게 달라 그랬습니다. 세게 주면 제가 우리 분들 초대해가지고 제가 맨날 후원만 받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